천장을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천장을 기어가던 검은 벌레가 눈 깜짝할 새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지네인가? 나는 지네한테 물린 적이 있었다. 무심코 신발을 신었는데 안에 지네가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따끔했고 조금 있다가 와락와락 아팠다. 뼈가 끊어지는 느낌이었다. 너무 아파서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지만 그런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그때 할머니가 계란을 발라줬다. 닭이 지네를 잡아먹으니까 계란을 바르면 지네의 독을 계란이 흡수한다고 했다. 계란 덕분인지 시간이 지나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뼈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차츰차츰 가라앉으면서 후끈후끈거리고 나중에는 근질근질하다가 언제 그랬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아픔이 완전히 멈추었다. 나는 그때처럼 할머니를 고래고래 불렀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가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다. 할머니가 없다고 할머니를 안 부르면 할머니라는 말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는 없고 할머니 냄새만 확 끼쳐왔다. 뭔가 시큼한 것 같기도 달콤한 것 같기도 쌉싸름한 것 같기도 그 모든 것이 섞인 것 같기도 한 오달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 냄새. 그러니까 그 냄새는 오달막 냄새다. 나는 냄새를 향해서 소리쳤다. 할머니. 내가 부르는 할머니는 다시 내 귀로 돌아왔다. 할머니, 선재야 잘 잤냐고 물어봐. 빨리 빨리 빨리. 천장이 울렸다. 빨리. 할머니가 끓여놨던 콩나물국은 윗부분에 하얀 곰팡이가 낄 정도로 쉬어서 냄비 주변에 날파리가 날아다녔다. 선재야, 내 강아지야. 이리 오소, 이리 오소 하라고. 오가 천장으로 튀어올랐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 목소리가 밤하늘을 울리는 산골짜기의 개울음 소리 같았다. 이리 오소도 안 하고 할머니 진짜 나빠. 부엌 구석에서 갈색 벌레가 스르륵 지나갔다. 좀 전에 천장에서 떨어진 벌레는 아닌 것 같았다. 빗자루를 들고 쫓아갔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내가 벌레가 아니라 할머니를 쫓아가는 줄 알지도 몰랐다. 엉? 엉? 왜 말 안 하냐고? 엉? 할머니 정말 그러기야? 엉? 선재야, 선재야. 우뚝 멈추었다. 선재야, 선재야. 나를 부르는 그 소리는 상필이 소리였다. 할머니가 아니어서 실망감이 들었다. 왜?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밥 먹게 우리 집으로 오래. 한편으로 반갑지만 표시내고 싶지는 않았다. 뭐 있는데? 그냥 밥이야. 맛있는 거 아니면 안 갈 거야. 호박찌개야. 돼지고기 많이 넣으시더라. 상필이 집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자꾸만 누가 뒤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두고 나만 밥 먹으러 가는 것 같다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무 말 안 했다. 상필이가 말했다. 어디선가 할머니가 다 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지 마. 상필이는 내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본 모양이었다. 할머니가 한꺼번에 하려고 내놓은 빨래더미에서 쉰내가 났다. 나는 빨래더미 위로 엎어졌다. 코를 대고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가 밭에 일하러 갈 때 입는 꽃무늬 바지, 장에 갈 때 입는 줄무늬 바지, 구멍난 양말과 수건에서 나는 냄새를 들이켜고 또 들이켰다. 아이, 아이! 처음에는 할머니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다. 그러나 목소리는 국자 할머니가 밥을 가지고 왔다. 울어서 죽은 할매가 살아 돌아온다면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울어야겠구만은. 아이고. 국자 할머니는 타령을 하듯이 말했다. 국자 할머니는 말을 노래하듯이, 노래를 말하듯이 한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이여. 말이 아니냐. 눈물은 아래로 내려가고 숟가락은 위로 올라가는 것인게 애기들이 한쪽으로는 꿀딱꿀딱 울면서도 한쪽으로는 꿀떡꿀떡 어메젖을 묵는단다. 네가 밥을 먹는다고 숭불 사람 아무도 없는 게 묵으라. 묵어야 또 울지 안 그냐. 내가 밥상에서 고개를 돌리자 국자 할머니가 어여 묵어 야단치듯 내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다. 숟가락을 손에 쥔 채 고개는 그대로 돌리고 있자 국자 할머니가 내 손에서 숟가락을 뺏어서 밥을 가득 퍼 내 입에 넣어주니 먹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음식을 강제로 먹는 벌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밥을 먹는 사이에 국자 할머니는 할머니의 유골단지 앞에 음식을 차렸다. 어여 잡수어 국물도 마셔가며 묵어야 안 얹히제. 국자 할머니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에 대고 말하고 있었다. 아이 천천히 묵으라 천천히 싸먹싸먹 묵어야지 안 그러면 치여 얹힌단 말이여. 이번에는 나한테 한 말이었다. 나는 밥을 씹으면서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밥은 저절로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버렸다. 뱃속에서 밥을 끌어당기는 벌레가 생긴 건가? 상필이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은 너무 짜고 매웠다. 솔직히 말하면 맛이 없었다. 내가 입맛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상필이 할머니는 내 밥그릇에 달팍 물을 부어주고는 입맛 없을 땐 물 말아 먹으라. 물 말아서 후루룩 묻고 엉금니 앙 다물고 살아라. 아이고 어린 것을 두고서 가던 걸음 안 떨어져서 어찌게 갔는가이. 나무 관심부살 수건으로 꾸적꾸적 배어나온 눈가의 눈물을 훔쳤다. 상필이 할머니가 울먹거리는 통에 그나마 있던 밥맛도 뚝 떨어졌다. 상필이 집에서 먹은 밥과는 다르게 국자 할머니 밥은 맛있었다. 국자 할머니 며느리는 베트남에서 왔다. 국자 할머니가 가지고 온 밥과 물김치와 가지나물은 베트남 며느리가 만들었을 것이다. 베트남 사람이 한국 할머니보다 음식 솜씨가 더 좋은 게 신기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밥이 맛있다는 게 좀 이상하긴 했다. 먹다 보니 어느새 배가 불렀다. 할머니가 있었을 때는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았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없는데 깨끗이 비운 밥그릇이 나는 부끄러웠다. 국자 할머니는 내가 밥을 다 먹은 것을 보고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혼잣말을 했다. 자네도 다 묵었는가? 다 묵었으면 나도 좀 묵어보세. 국자 할머니도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은가 보았다. 할머니 먹으라고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은 국자 할머니가 노래를 불렀다. 나도 가끔 들어서 하는 할머니들의 노래였다. 나비 없는 동산에 꽃 피어 무엇하리요. 님 없는 요 내 방에 좋다요 갈아서 무엇하리요. 소리 잘난 장군은 어깨 넘어다 메고요. 어절시구 화전놀이나 가세. 할머니와 함께 부르던 노래를 국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 불렀다. 아가, 밥 먹으라이, 밥 먹어. 밥을 먹어야 산다. 안 그러면 죽제이, 밥을 먹어. 산골짜기에서 흑염소를 키우며 사는 염소 할아버지는 밥을 먹으라는 똑같은 말을 하염없이 반복했다. 염소가 끝없이 매거리듯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내가 감나무 위에서 꼼짝 않고 있으니까 에이 지랄 것.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마루에 놓고 돌아갔다. 살금살금 내려가서 염소 할아버지가 두고 간 비닐봉지를 열었다. 빨간 강낭콩과 팥이 섞인 찰밥이 들어있었다. 할아버지 집에는 일주일에 3번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온다. 찰밥도 그 아줌마가 만든 것이 틀림없었다. 찰밥을 막 입에 넣으려는 순간 국자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할머니 앞에 밥을 놓아주고 싶다는 생각이 났다. 부엌에서 가져온 접시에 찰밥을 덜어 할머니 앞에다 놓고 가만히 지켜봤다. 찰밥에 손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줄어들지도 않았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 5분이나 10분만 기다리기로 했다. 뚝딱,
똑딱 똑딱 눈을 감고 시간을 계산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반짝 떴다. 밥이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줄어든 것도 같았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티나지 않게 먹은 것일까? 이젠 내가 먹어야지. 덥석 깨무는 순간 와작 돌이 씹혔다. 충격이 셌는지 어금니가 욱신했다. 이가 깨졌으면 큰일인데 어쩌지?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마음속 한가운데를 찬바람이 싹 흩었다. 찬바람이 지나가는 느낌이 올 때마다 그냥 통과시켜버리기를 몇 번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 일부러 깨방정을 떠는 것이다. 나는 개구리처럼 다리를 펄쩍거리며 마루 기둥에 걸린 거울로 달려갔다. 이는 깨지지 않은 것 같았다. 망할 염소 할아버지 때문에 죽을 뻔했네. 죽을 뻔했어. 이쯤에서 할머니가 맞장구를 쳐줘야 하는데 할머니의 맞장구는 어디로 갔을까? 할머니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호랑이 물어갈 맴생이 하나 씨다이. 돌을 씹어서가 아니라 할머니의 그 말이 없어서 더 먹고 싶은 마음이 뚝 사라졌다. 뭔가 허전해서 나는 할머니처럼 내질렀다. 에잇! 호랑이 물어갈 염소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던 식으로 내질렀다. 웃음이 나왔다. 웃는 걸 누가 볼까봐 얼른 고개를 숙였다. 마루 밑에 작년 가을에 죽은 복구집이 보였다. 복구는 남의 집 고구마 밭에 경비 서는 알바를 갔다가 밭 둘레에 설치된 멧돼지 방지용 전기선에 감전돼 죽었다. 정작 죽이려던 멧돼지는 전기선 밑 땅을 파고 들어와 고구마를 먹고 가고 멧돼지를 쫓아야 할 복구만 죽었다. 복구는 내가 1학년 때 식구가 되었다. 어느 장대비가 쏟아지던 날 조그만 강아지가 오돌오돌 떨면서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쏙 들어왔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어서 그대로 키웠다. 복구는 목청이 우렁차서 한 번 울면 앞산에서 메아리가 들려올 정도였다. 그 목청 때문에 고구마밭 주인이 복구를 데려갔던 것이다. 고구마밭 주인은 줄을 치고 복구 목에 고리를 걸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다. 복구가 죽었을 때 할머니는 말했었다. 산 것은 언젠가는 다 죽는단다. 복구가 조금 빨리 갔다 생각하고 너무 애달파 말어라. 할머니의 그 말에 나는 고래고래 악을 썼었다. 전기에 타 죽었어. 전기에 타 죽었다고. 나는 그때 내가 흘리는 눈물에 가려 할머니의 눈물을 보지 못했다. 복구가 죽은 건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 때문이라고. 그깟 고구마 한 푸대 얻으려고 복구를 알바시켜 죽게 만들고. 우리가 거지야? 응? 거지냐고. 나는 있는 힘껏 악을 썼다. 나도 부해가 나서 하는 소리지. 나도 서럽다 서러워. 할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복구야 복구야 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할머니를 부르며 운다. 할머니 할머니. 아가 아가 아가. 내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일까. 되돌아온 염소 할아버지가 나를 목 놓아 불렀다.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우지를 말아라. 나보고는 울지 말라고 하면서 할아버지는 울고 있었다. 마루 밑에서 복구집을 꺼내보니 복구집 안에 쥐 아기들 아니 쥐의 새끼들이 꼬물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쥐들을 모두 꺼내. 하여간 그대로 보고 있는데 누군가 내 등을 툭툭 쳤다. 돌아보니 선생님이었다. 뭐 보고 있냐? 쥐새끼요. 새끼쥐구나. 꼬물꼬물 이쁘긴 하다만 집이 흙집이지? 예,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지은 집이래요. 흙집에 쥐가 살면 집이 망가질 텐데. 벌레도 많아요. 벌레라. 쥐와 벌레가 드나들다 보면 쥐 잡아 먹으려고 뱀도 들어오고 뱀 들어오면 새도 막 들어올 텐데 큰일 났네. 인상을 팍 쓰면서 마당 가운데로 가서 집 전체를 살펴보는 선생님의 모습이 왠지 아빠처럼 느껴졌다. 아빠가 살아있으면 저럴 것 같았다. 그냥 대충 함께 사는 거죠 뭐. 내 말에 선생님이 웃었다.
선생님이 내 눈치를 보느라 자꾸 집 이야기만 한다는 걸 나는 알았다. 이장님한테 소식 듣고 왔다.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괜찮아요. 큰일 치르느라 많이 힘들었지? 일 없습니다요. 나의 북한식 비슷한 대답에 선생님이 픽 웃었다. 마침 방학 중이라 다행이구나. 마음 잘 추스리고 계약하면 학교에 나오너라. 일 없습니다요를 다시 한번 할까 하다가 그냥 참았다. 뭐든지 자꾸 하면 재미없다는 걸 나도 안다. 이장님 말 들으니 너나 상필이나 농촌의 조선가정 문제가 심각하더구나. 돌보던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남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너는 앞으로 어떡할 셈이냐. 나에겐 계획이 다 있다고 하고 싶었으나 계획이 없어서 그 말도 참았다. 하기사 내가 뭔 경황이 있겠냐. 살던 집에 살면서 후견인의 조력을 받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시설로 들어갈지 천천히 생각해보자꾸나. 후견인 그딴 거는 뭐고 시설 이딴 거는 뭐예요. 대충 짐작은 했지만 나는 일부러 그딴 거 이딴 거에 힘을 주었다. 설명을 해주마. 할머니가 너의 보호자였잖아. 이제부터는 네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할머니 대신 너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을 후견이라고 하지. 시설은 흔히 고아원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요즘은 또 가정형 보호시설도 있다고 하더라. 인격과 덕망을 갖춘 좋은 어른이 너의 후견인이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그런 어른을 못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있을지는 나도 좀 더 알아봐야겠구나. 하여간 후견인 그딴 것도 필요 없고 시설 이딴 것도 필요 없거든요. 혼자 살 자신 있어? 할머니 없어 못 살겠습니까? 돈이 없어 못 살지. 일부러 사투리로 후딱 뇌까렸다. 예전에 동준이가 자기 아빠한테 했던 말을 써먹긴 했지만 막상 하고 보니 귀끝이 간질간질하고 정수리가 근질근질 후끈거렸다. 허허 애도 참. 선생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마당가 감나무를 쳐다봤다. 선생님도 뭔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뻘쭘해질 때 나무 위나 시렁 위, 남들 안 보이는 어딘가로 몸을 숨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도 몰랐다. 힘들 텐데 불쑥 와서 미안하구나.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통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뭐라도 해서 먹어라. 응?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할머니도 좋아하시겠지. 죽은 사람이 알기는 뭘 알겠어요. 또다시 선생님 얼굴이 붉어졌다. 기왕 가신 분은 잘 보내드려라. 마음속으로 할머니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 기도도 드리고. 내가 기도해도 듣지도 못할 거려. 사람이 죽은 뒤에는 산 사람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거란다. 선생님 눈에 얼핏 눈물이 비쳤다. 나는 날마다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내 딸하고 이야기를 나눈단다.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그리고 짧은 시간을 살다 지난 겨울 먼 곳으로 떠났지. 떠나던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날마다 우리 딸하고 대화를 나눈단다. 선생님 코가 빨개지고 울음을 참느라 뺨이 부풀어 올랐다. 나는 할머니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선생님은 이 세상에 없는 딸하고 무슨 말을 할까? 아침에는 아빠 잘 잤어? 하는 우리 딸 목소리를 듣고 저녁에는 잘 자 아빠 소리를 듣고 딸 얘기를 하면서 울음이 솟는 것을 감추려고 그랬는지 선생님이 서둘러 일어났다. 선재야, 방학 동안 몸과 마음 잘 추스르고 계약하면 씩씩한 모습으로 만나자꾸나. 선생님이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돈봉투가 들어있었다. 대문을 열고 내다보니 선생님 차가 산 아래 모퉁이를 돌아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빠 하고 불러봤다. 아빠, 잘 가요. 밥때가 되니 어김없이 상필이가 왔다. 너는 죽은 사람하고 말해봤냐? 상필이는 눈만 껌뻑거렸다. 뻘소리 말고 점심 먹게 가자. 오늘은 콩국수야. 내가 생각에 잠겨 있으니까 상필이가 감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무 위에서 기다릴 모양이었다. 상필이는 나무 위에서, 나는 마루에서 말없이 있는 동안 그날 아침을 생각했다. 생각하기 두려워서
생각이 나도 일부러 외면했던 그날 아침. 나는 아직 상필이에게 그날 할머니가 쓰러지던 순간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무서워서 내가 묻지 못했다. 이제 들어야 할 것 같았다. 그날 아침에 내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상필이가 감나무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내 옆에 앉았다. 내가 학교에 가는 척 하면서 상필이 집에 가 있는 동안에 할머니는 콩나물 시루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상필이 집을 나오면서 할머니의 뒷모습을 봤는데, 그랬는데 그때 내가 집으로 오지 않고 할머니한테 갔더라면. 그러나 후회해도 이젠 소용없는 일이다. 상필이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할머니하고 엿 공장에서 받아온 엿을 좌판에 펼치고 있는데 너희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오고 계셨어. 상필이가 수레를 끌어주자 할머니가 아이고 내 강아지야 하더라는 것이다. 너한테 말하듯이 그랬어. 숨이 턱 막혔다. 아이고 내 강아지야, 아이고 내 강아지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듣고 싶은 할머니의 그 말을 나는 이제 영원히 놓쳐버렸다. 영원히. 아악 소리치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다. 그러느라고 숨이 좀 거칠어졌다. 내가 안정될 때를 기다렸다가 상필이는 다시 말했다. 콩나물 시루를 할머니 자리에 옮겨 놓자 할머니는 지나가는 커피 아줌마를 불러 커피를 한 잔 마셨다. 커피 한 잔을 마시다가 아 하면서 갑자기 할머니가 미안해 선재야.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필이가 왜 미안한가? 정말 할머니한테 미안한 건 난데. 나 김선재인데. 상필이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이동주는 아빠 없어 못 사는 게 아니고 돈 없어 못 사는 거라 했지만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또 할머니가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살 수 없는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이 죄 때문이다.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계란 후라이에 김치까지 볶아 처먹은 죄를 안고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우는 것도 이제 가짜다. 울 수도 없다. 상필이의 미안하다는 말이 나를 찌르는 송곳 같았다. 할머니의 옷에 남았던 갈색 얼룩이 커피 자국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다. 그 커피가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집에서 계란 후라이에 볶은 김치를 와구와구. 나는 이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은 화염처럼 나를 덮쳤다. 119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할머니가 너를 부르셨어. 내가 119를 조금만 더 빨리 부를 걸, 조금만. 선재야 미안해. 할머니 미안해요. 상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었다. 그렇지만 나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 안 나오는데 몸이 떨려왔다. 상필아, 오늘은 그만 가라. 그냥 집에서 먹을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상필이의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를 고문하는 것 같았다. 상필이는 울면서 갔다. 나는 상필이를 따라가지 않았다. 상필이가 간 뒤에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나는 이제 맘 놓고 울 수도 없게 되었다는 것을. 우는 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을. 날마다 구름 한 점 없이 소나기도 없이 무덥기만 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걸 보니 가뭄 같았다. 마당가의 봉숭아 잎사귀도 더위에 지쳐 힘없이 늘어졌다. 나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할머니가 이 세상에 없는데도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이 처음에는 이상했고 그 다음에는 화가 났고 그 다음에는 무서웠고 그 다음에는 창피했다. 밥을 먹을 때 누가 야 이놈아 너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밥이 넘어가냐 할까봐 두려웠다. 이상하고 화나고 무섭고 창피하면서도
밥때가 되면 배는 어김없이 고팠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이 생각났고 그러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었다. 냉장고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가져다 준 반찬들이 있었다. 배는 고픈데 입맛이 없었다. 상필이 할머니처럼 콩국수 같은 고난도의 음식을 할 자신은 없고 국수가 보여서 국수를 삶았다. 국수에 물을 붓고 김치를 넣은 뒤 막 먹으려고 하는데 대문 밖에서 야 이놈아 소리가 들렸다. 이장이 온 것이다. 야 이놈아. 이장은 술에 취했다. 네가 가련해서 말이여 가련해서. 그만 마당에 고꾸라졌다. 물 좀 돌아. 이왕이면 설탕 좀 타고 얼음 몇 개 동동 뛰어서. 냉동칸을 열어보니 마침 얼음이 있었다. 얼음에서 김치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만. 구시렁거리면서도 쭉 들이켰다. 달고 찬 물을 마시니 그제야 정신이 드는 모양이었다. 이장이 갑자기 공무원처럼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다. 할머니 장지는 생각해봤냐? 나는 장지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장이 뭘 하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장지가 뭡니까? 힌트를 주마. 무칠장, 땅지, 산소 말이다. 무덤, 묘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줬잖여. 무칠장, 땅지라고. 아이씨 누가 장지 하나 모를까봐. 그것이 아니고요. 이놈이 어디다 대고 화를 내는 것이요? 나도 화가 났다. 아 날도 더운데 씨. 아하 날이 더워서 못 알아봤구나. 그러면 내가 알아볼거나? 신경 끄시죠. 신경 꺼? 이놈의 자식 말본새 좀 보소. 아씨. 이장이 웃었다. 내가 웃고 싶어서 웃는 줄 아느냐.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이 쪽가는 것이. 해놓고 또 웃다가 중간에 웃음이 목에 딱 걸렸다. 그러고는 나오기 시작한 딱국질. 그거 무엇이냐 딸국. 선생님한테도 뭐 일 없습니다 했담서. 딸국. 너 북한 사람이냐? 빨갱이요. 말버릇이 왜 그래 딸국. 나는 아무 말도 하기가 싫었다. 기분이 꿀꿀하다거나 폭우가 온 뒤에 무너지는 흙답처럼 몸이나 마음 어딘가가 무너질 것 같다는 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이 콩 많은 것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무시해. 여보 세상이 나를 무시하네. 나를 무시해 여보. 이장의 아내는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장이 술을 마시는 것은 죽은 아내를 잊기 위해서라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이장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것이다. 주머니에서 또 다른 술병을 꺼내 뚜껑을 이로 따고 주르륵 한 모금 마시고 난 뒤 이장은 술주정 같은 연설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딱국. 그리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것인데 그럴 기회를 안 주고 가버렸어. 딸국. 이장이 술주정을 할 때 나는 계속 떠날 것을 생각했다. 무수고를 떠나자. 할머니를 업고 집을 나서자. 아 오늘이 뭔 날인지 아냐. 딸국. 우리 마누라 생일이다. 생일이여. 울어도 때는 늦으리.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 참을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 울면서 노래 부르는 이장에게 국수 그릇을 놓아주었다. 웬 국수냐? 먹고 울지 말라고요. 아 맛있구나. 참 맛있구나. 그 전에 우리 마누라가 만들어주던 바로 그 국수 맛이로구나. 국수가 맛있다고 빙긋 웃다가 겨우 그쳤던 울음을 다시 운다. 울면서 멈췄던 노래를 다시 부른다. 울어도 때는 늦으리. 이장은 울면서도 노래를 끝까지 불렀다.